안녕하세요. 엄부다입니다. 지금까지는 여행 얘기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쨌건 헝가리에 간 이유는 교환학생이 돼서 간 거였거든요.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곳이 학교여가지고 대학교 생활 그리고 기숙사 투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기숙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까지 사실 걸어가면 진짜 27분 정도 걸리고 이 9번 버스가 있어요. 이거를 제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거 타면은 진짜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여기가 학교고 이 건물이 여기 맞은편에 또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헝가리어 수업을 들었고 여기서는 전공 수업 위주로 들었습니다. 그냥 해외에서는 수업 중에 밥 먹는다고 진짜 그래요. 진짜 그냥 싸와서 먹어도 되고 저는 이거 계란이랑 바나나도 싸서 다녔는데 그냥 수업 중간중간 먹어도 되고 그게 막 전혀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에요. 그리고 물을 당연히 정수기가 전 없으니까 사 먹었는데 이게 1.5리터나 그냥 500ml나 뭐 1.5리터 예를 들면 1,000원이면은 얘는 한 800원 이러잖아요.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1.5리터 위주로 사 먹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헝가리어 수업 듣던 모습인데 헝가리어 수업은 조금 넓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작은 이런 고등학교 같은 반에서 했는데 여기에 그 교환학생으로 온 애들이 20명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들었어요. 간단한 헝가리어 뭐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인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간단한 문법 제 생각에 한 A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거도 뭐 이번 주가 뭐 안 좋았다. 이거는 하니 테스트 볼트에서 뭐 테스트가 몇 개 있냐 그러면 오트 테스트 볼트 뭐 5개 있다 이 정도? 정말 간단한 헝가리어 실력을 그래서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제가 교환학생이어가지고 학교에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클래스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소돌로지예요. 저는 처음에 약간 신화? 그런 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막 공부법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. 근데 사실 공부법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이제 앉아서 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, 커리어를 가지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중요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어가지고 전자책을 가지고 읽고 있었어요. 근데 이때 눈부신 안부라는 책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. 그래서 읽다가 진짜 눈물이 막 그렁그렁 차올랐는데 교수님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그랬었습니다. 들어야 되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 있었거든요. 이거 멘토링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선배가 와서 그냥 간단한 얘기하는 거예요. 자기 경험 같은 거를. 근데 이거를 오전 8시에 해요. 오전 8시부터 한 9시까지 하는데 사실 이거를 솔직히 누가 듣고 싶죠? 그래서 애들이 잘 안 가고 그 디스코드에 막 그냥 대충 출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디스코드 공지방에 이렇게 온 거예요. 얘들아, 나 지금 강의실에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니? 클래스 취소됐다 한 적 없는데 왜 아무도 없니? 근데 이것도 저랑 친구랑 너 오늘 멘토링 가냐? 해서 내가 아니, 나 침대인데? 근데 딱 그게 온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웃겼습니다. 그리고 제가 클래스가 이렇게 막 연달아서 있었는데 하나가 뭐 이런 이론이면은 얘가 실습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이론 시간을 가야 되는데 얘도 뭐 8시에 하고 이러니까 제가 늦잠을 가서 못 간 거예요. 늦게나마 들어보려고 갔는데 진짜 저는 막 수업 20분 남기고 갈라니까 좀 머쓱해가지고 밖에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앉아 있다가 이제 애들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반대로 들어갔죠. 종이가 있으면은 자기 이름을 써요. 아니면은 이 종이를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해요. 종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이름만 쓰고 나왔습니다. 출석하고 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퇴출. 그리고 이게 여기 학교만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벽에 옷걸이가 있어요.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겨울만 되면은 이렇게 걸어놔요. 근데 뭔가 이게 좀 되게 귀여운 문화다?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찍어놨었습니다. 학교에 도서관도 있긴 하지만은 한국 대학교 도서관처럼 막 엄청 크고 뭐 양서도 많고 그렇지는 않았고 되게 작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정도? 그런 정도의 도서관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이 층층마다 이렇게 쉬는 의자들이 있었어요. 여기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3층인데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소였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이랑 뭐 귤도 까먹고 과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. 학교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앞에 또 스파가 있어요.
이거는 유럽에 있는 중저가 마트 체인인데 여기에 빵을 팔아요. 여기 빵 애들이 진짜 많이 사 먹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빵 라인업을 보시면 소금빵? 뭐 이런 것도 있고, 소금빵은 당연히 아니지만, 그래서 이렇게 집게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어요. 그래서 집게가 없는 날은 되게 찝찝하기는 한데 그냥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이 종이가 있거든요. 이 종이로 이제 얘를 감싸서 이렇게 갑니다. 가격들이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게 뭐 170포린트 이러면은 제가 있을 때 이 헝가리 포린트가 1포린트가 막 3.8? 뭐 이럴 때 갔어가지고 170이어도 거의 한 뭐 600원, 700원? 이런 시절이었죠. 그래서 이 빵도 189포린트였는데 750원에 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포장을 까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생지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이 뒤쪽에 오븐이 이렇게 있어요. 아마 직원분들이 구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. 그래서 따뜻할 때는 막 김이 이렇게 차 있어요. 그럴 때 이거 먹으면 진짜 굿. 진짜 맛있어요. 늘 지갑에 돈이 없는데 이거는 되게 괜찮았죠. 제가 2학기 동안 있었는데 1학기에 전공 수업 하던 교수님이 2학기 때도 전공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수업 첫날에 뭐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번에 출석 점수를 성적에 넣지 않겠다. 이렇게 공표를 하신 거예요. 근데 이것도 또 8시에 시작하는 강의였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. 저도 가기 싫었고 이게 70명 듣는 강의인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 갔죠. 근데 이걸 듣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. 야, 오늘 몇 명이 왔어? 도대체 교수님이 애들 몇 명 빠지면은 알 수준이야? 그렇게 물어봤는데 몇 명 빠지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한 7명 정도 온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자기들도 안 가겠다고 한 5명 정도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. 시험이 이제 다가오니까 한번 갔었죠. 근데 애들이 진짜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줄이 있으면 여기에 한 7명 정도? 이게 늘 오는 애들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앉으면서도 되게 머쓱했던 기억. 안 오다가 왔습니다. 이런 기분 되게 웃겼습니다. 그리고 아까 여기서 있던 거는 여기서는 제가 전공 수업 같은 걸 들었고 여기서는 교양 수업을 또 들었어요. 근데 이쪽 학교가 되게 예뻐요. 학교 지원할 때도 저도 당연히 여기서 들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클래스 한 2-3개 정도만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진짜 이게 유럽식 건물이죠.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다 좀 더 중세 유럽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여기가 예쁘고 괜찮기는 한데 갈 때마다 거의 1시간씩 걸리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. 그러고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보통 9번 버스를 타는데 헝가리에 있는 버스는 다 벤츠예요. 저는 벤츠에서도 버스를 낼 수 있구나. 헝가리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 가격은 600포린트라 되어 있는데 600포린트가 2,400원 정도 되거든요. 지금은 거의 3,0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돈을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 패스권을 보통 가지고 다녀요. 저도 그 학생 패스권이 있었는데 학생 패스권 같은 경우는 2,000포린트. 2,000포린트면은 8,000원 정도 하죠. 버스, 트램, 지하철, 기차는 2등석 전부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너무 혜자여서 무료로 탄다? 그게 더 손해긴 하죠. 벌금이 조금 세요. 이거를 타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한 4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앞에 분이 이거를 타다가 걸린 거예요. 근데 그분이 헝가리 분이셨는데 지갑을 펴고 티켓이 있나 확인을 하시다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신분증을 그 티켓 검사하는 사람한테 보여줬어요. 여기로 벌금 보내라고. 그래서 현지인은 이렇게 하는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헝가리에 트램이 2개가 있어요.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쓰던 트램이에요. 이거를 약간 보통 헝가리 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좀 더 옛날 트램이고 보통은 이 트램이에요. 훨씬 편하고 훨씬 크고 좋아요. 얘는 작고 너무 덜컹거리고 별로기는 한데 근데 관광 오신 분들은 이거 위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. 그 뉴가티역 맞은편에 있는데 이 뉴가티역에 있는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날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옛말인 게 제가 갈 때쯤에
맥도날드가 한번 개편을 했대요. 원래는 진짜 유럽 분위기에 막 이렇게 의자도 되게 고풍스럽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 약간 영 부다페스트?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DJ 하는 층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격주로 금요일인가? DJ잉을 했습니다. 그 DJ잉 한 영상도 보여드릴게요. 저는 어쨌건 이 맞은편에 있는 수제버거집 같은 데 왔는데 여기 고구마 튀김이 진짜 맛있어요. 갓 튀기면 진짜 죽음입니다. 그리고 클래스 중에서 조금 스포츠 하나를 무조건 들어야 됐어요. 근데 뭐 배구도 있고 뭐 산타기? 이런 스포츠들이 많았는데 저는 여기서만 좀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해보자. 그래서 했던 게 조정입니다. 이거는 제 사진은 아니고 저도 조정 때 찍고 싶었는데 핸드폰을 좀 들 틈이 없더라고요. 되게 힘든 걸로 알려졌잖아요. 이거 머신을 타면 이 엉덩이도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, 앞으로. 그러니까 몸을 이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으로 쭉 밀고 팔로 다시 당기면서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실제 보트도 되게 무겁고 진짜 실제로 해도 힘들어요. 실제로 해도 힘든데 그 준비하는 과정도 여기서 이 거꾸로 된 이 보트를 여러 명이 다 같이 가지고 나와요. 그러면 이렇게 이 깔때기 같은 거 가져오고 여기에 이제 배를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배를 이제 한 번씩 닦아요. 저희가 앉을 부분들을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강가까지 쭉 가져가야 돼요. 강가까지 같이 이렇게 이고지고 가서 그 앉아서 딱 타는데 그 구명조끼를 안 하고 해요. 왠지 모르겠어요. 여기 구명조끼를 안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꼭 그 4명이 타고 8명이 타는 것도 있어요. 근데 8명은 오히려 힘들고 4명이 초심자한테 가장 좋고 이렇게 한두 명 타는 분들은 당연히 완전히 고수죠. 이 패드를 이렇게 이 네모난 모양을 물에 이렇게 직각으로 넣어야 돼요. 이렇게 수평으로 마냥 넣잖아요. 그러면은 물 수압 때문에 안 내려가요, 애초에. 그리고 패드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타이밍도 되게 잘 맞아야 되고 팀워크도 맞아야 되고 되게 힘든 운동이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조정을 하면서 물 수압을 느낄 때마다 되게 데자부를 느꼈어요. 왜 나한테 이런 추억이 있는 거지? 나는 조정을 처음 해보는 건데 그걸 신기했던 추억입니다. 근데 이 조정 클럽이 진짜 웃긴 게 이 날씨를 되게 많이 타잖아요. 조정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 날씨도 추우면은 뭐 얼 수도 있으니까 안 하고 이러잖아요. 근데 제가 갔을 때 이때 9월에 갔었잖아요. 이때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이 클럽 여기까지 범람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때는 휴강을 했고 당연히 이해했고 한 11월, 12월 이렇게 되니까 추워지잖아요. 일단 클럽에 오라니까 갔는데 이 로잉 머신이 한 수십 개가 있고 저희 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. 그 선생님도 헝가리 분이셨거든요. 학생들도 다 헝가리인이니까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돼? 이런 목표치가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, 하나도. 그리고 저랑 비슷한 어떤 러시아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희 둘만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잘못한 거예요. 다른 애들은 다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인증하고 갔는데 저희는 그거를 못 해가지고 남아서 했어요. 남아서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뒤에서 또 응원하는 거예요. 뭐 약간 힘내라 이런 식으로 저희 둘은 이렇게 로잉하고 있는데 심지어 얘는 남자여서 더 빨리 하고 저만 겁나 느리고 제가 약간 너무 부끄럽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잉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학교 편이었고 이제 기숙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참고로 기숙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방 밖에 있고 그리고 이 기숙사비가 돈 15만 원. 그래서 하루에 5,000원 꼴이에요.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이 5,000원을 내면은 친구도 불러올 수 있어요. 제 동생도 기숙사에서 하루 잔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입구에서 카드키가 있어요. 이 키를 다 가지고 다니고 여기는 열쇠가 있어가지고 이 세트를 늘 같이 들고 다녔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찍고 들어와서 카운터 인사하고 이렇게 방으로 가는 거죠. 이제 방으로 가면은 이거는 방으로 가기 전인데 이거를 제가 왜 넣었냐면은 제가 이게 7kg였고 얘도 뭐 15kg였고 얘도 23kg? 그러니까 한 거의 40kg를 이고 지고 갔어요.
근데 방이 좀 작은 거예요. 뭐 그렇게 예상하긴 했지만은 다행히 옷장은 좀 커가지고 여기에 진짜 다 넣을 수 있었어요. 이렇게 세워서 넣는 것도 있고. 이 방에 진짜 웃긴 룰은 뭐냐면 책상이 2개예요. 다른 건 다 3개예요. 심지어 이 등도 3개고 의자도 3개고 이 옷장도 3개예요. 근데 이 책상이 2개예요. 좀 어이없지 않아요? 이쪽에는 뭐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거 올려놨었고 여기가 이제 침대예요. 침대는 싱글이죠. 또 이 룸메 변천사가 있는데 룸메 중에 한 명이 딱 왔는데 공용 시설이 너무 별로다. 방이나 뭐 친구들 다 좋은데 공용 시설이 너무 구려서 못 있겠다 하고 나간 사람이 있고, 2번째 친구는 그 석사였는데 다른 그 친구가 방을 구해가지고 그 친구의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도 나갔어요. 그리고 다른 친구는 짐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제가 봐도. 이 친구는 진짜 그 박스 있죠. 박스를 6개를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짐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절대 다 못 넣고, 저랑 다른 룸메가 이미 책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책상 2개라는 룰을 모르고 아마 말하면 줄 거야 했는데 거기서 절대 안 된다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. 뭐 책상도 안 주고 이런 데를 어떻게 사냐 해서 이 친구도 나갔어요. 그래서 저는 한동안 혼자 지냈는데 다른 친구들은 원래 여기 살던 친구들이 다시 이쪽 방으로 왔어요.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뭐 나는 여기 못 살아서 나가야겠다. 그러면은 그 조금 외진데 비어있는 방이 있다. 거기 혼자 있는 애가 있다.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온 거죠. 한 친구는 주방 앞에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왔고, 다른 친구도 세탁실 앞에 살다가 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까 그쪽에 보면은 이렇게 퐁퐁이나 이런 거 다 있었고, 여기에 그냥 다 같이 올려놨어요. 이불 같은 것도. 맞아. 이거 약간 이 작은 짐? 이것도 3개예요. 그러니까 책상만 2개예요. 야, 이거를 뭔가 이해가 안 돼. 학생인데 왜 책상만 2개인 거야. 그리고 여기는 TV가 있는데 아무도 안 받고, 이거 냉장고. 이거는 좋았어요. 냉장고가 3명이 쓰는데 이거 하나니까 되게 쓸만하더라고요. 그건 좋았습니다. 책상이 은근히 넓지만 또 엄청 넉넉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저도 동생한테 책꽂이 같은 거 가져와 달라 하고 얘네를 다 다시 세워놨습니다. 모기장이 없어요. 모기장이 없고 약간 이런 창살이 있는 거예요. 저는 1층이었거든요. 다른 층도 이렇게 다 창살로 있는데 학생이란 죄로 기숙사에 갇혀? 뭔가 이런 느낌? 좀 웃겼습니다. 이걸 너무 잘 뜯어서 찍은 사진이긴 한데 아까 그 물병도 쓰고 나면은 안 버려요. 제가 온 해부터 바뀌긴 했는데 원래 헝가리에서도 이게 그냥 당연히 공짜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재활용하는 걸로 법이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이게 50포린트인데 마트에 반납을 하면은 이걸 돌려줘요. 50포린트를. 처음에 저도 150포린트인 줄 알고 물을 샀는데 다 200포린트로 찍히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얘를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. 제 친구도 이걸 다 모았어요. 그래서 늘 같이 반납하고 그랬습니다. 이거는 저희 기숙사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들도 조금 신기한 게 겨울엔 닫아요. 겨울 지나면 열어요. 제가 9월에 왔으니까 한 10월까지 조금 있다가 갑자기 안 여는 거예요, 겨울에. 그래서 왜 안 열지? 했는데 폐업이 아니고 그냥 겨울에는 장사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하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엌. 부엌도 너무 옛날식이죠. 이렇게 스토브가 있어요. 근데 이 스토브도 몇 개 안 나와요. 4구짜리가 2개가 있는데 얘도 뭐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. 이거는 이제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만든 건데 약간 러시아에서도 먹는 그런 빵? 그런 거래요. 근데 이거 또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. 뜨거울 때 먹어서 맛있었고, 이거는 치즈? 약간 고체 치즈?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짰어요. 그래서 아쉽지만은 조금 먹고 버렸던 것 같아요. 너무 짜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. 근데 마음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. 이렇게 스토브 2개 있고 한쪽에 이제 전자레인지랑 포트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조리도구가 후라이팬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더 살 수 있죠, 당연히. 근데 그냥 뭔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에 만약에 파스타를 하면은 여기다가 면을 넣고 물을 끓인 파스타 면만 따로 여기다 빼놓고 소스를 만들어서 합치고 이랬거든요.
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먹는 그릇 있죠. 이 그릇에다가 파스타를 넣고 그 물을 부어요.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저는 그동안 소스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익으면 물만 버리고 면을 이제 넣어서 그냥 그렇게 먹었습니다.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릇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진짜 좋았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제가 재료를 사서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재료가 워낙 품귀하잖아요. 그래서 못한 거죠. 근데 헝가리에는 조금 더 싸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좀 확실히 가격대도 괜찮고 이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도 많이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룸메들도 조금 나눠줬어요. 근데 룸메 한 명이 이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. 저한테 어느 날 나 꿈에 네가 나왔는데 네가 꿈에서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고 있었어.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펜 하나여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. 네, 이제 샤워실. 샤워실은 이쪽에 이제 창문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창밖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공터 주차장이 있어요. 근데 학생들 중에 주차하는 애들은 아마 거의 없어가지고 차가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배달 오는 사람들 오토바이 그 정도 있고 뭐 여기서 담배 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샤워실은 이렇게 부스가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커튼이에요. 커튼 이제 촥 치고 들어가서 촥 닫고 이제 여기서 이 헤드에서 나오는 샤워를 하는 거죠. 이렇게 샤워를 하고 딱 나오면 세면대도 한 5개인가 있어요. 근데 세면대가 몇 개 있어도 사실 선호하는 세면대나 이 콘센트 있는 세면대 위주로 쓰잖아요. 근데 꼭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화장을 하거나 양치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되긴 합니다.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. 뭐 이제 세탁실. 이거는 진짜 기숙사 공감 수준인데 이 세탁을 하고 빨래가 이제 되어 있는데 세탁이 끝났다. 그러면은 이게 빼놓지 않아요, 다들? 그쵸? 그 세탁 해놓고 그냥 냅뒀다가 다 여기 올려놨더라고요. 뭐 고장난 것도 많았는데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랬습니다. 근데 제 거는 조금 이렇게 빼도 민망하지 않은 게 한국에서 세탁망을 사서 갔거든요. 그래서 세탁망을 평소에는 이렇게 구부려놔요. 여기다 이제 옷을 넣어놓고 쫙 닫아서 딱 빠는 거죠. 그게 되게 간편했는데 세탁망을 안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게 남녀 공용이에요. 약간 막 속옷도 만진다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게 유럽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빨래 한 거를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건조대를 사서 여기다가 놓고 말렸어요. 근데 이 건조대를 제가 쓰는 거를 룸메들이 되게 괜찮게 봤나 봐요. 그래서 막 어디서 샀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서 샀는지는 말을 했지만 그냥 이거를 뭘 또 사냐. 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빨래 안 하는데 우리 다 그냥 안 쓰는 날 서로서로 나눠 쓰자.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불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문이 처음에는 진짜 당황했던 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. 창문이. 근데 알고 보니 이렇게 여는 거였어요. 옛날 스타일이기는 하죠. 여기 라디에이터도 겨울에 진짜 빵빵해가지고 하나도 안 추웠어요. 1층이고 심지어 창문 바로 앞인데도 춥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지만 살아갈 수는 있는 수준이.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1층에 세탁실이 있잖아요. 그 세탁실에 모든 층 애들이 와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. 1, 2층이 여자고 3, 4층이 남자였는데 그 남자애들도 그 세탁실에 와서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2층, 3층, 4층에는 스터디룸이 있어요. 그 공간에. 근데 이 스터디룸이 너무 웃긴 게 그냥 방이에요. 그냥 방이고 아까 그 전등 있죠. 아까 그 전등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고 책상도 색깔이 다르긴 한데 의자는 똑같은 거예요. 그냥 방에다가 이거 몇 개를 둔 수준인 거예요. 근데 이걸 스터디룸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.
그래서 이 스터디룸에서 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과제하거나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, 아니면은 가끔씩 저도 뭐 방에 있고 싶지 않을 때, 근데 밖에 나가기는 좀 뭐 할 때, 밤에, 그러면 그냥 여기 위에 올라와서 일기 쓰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방에서 입구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여기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걸어서 갔는데, 걸어서 갈 때도 되게 안전하고 뭐 막 위험하다? 이런 느낌은 받은 적은 딱히 없어요. 그리고 이 도로명 표지판. 그 도로명 표지판도 은근히 예쁘지 않나요? 전 은근히 헝가리가 좀 미감이 좀 좋다고 느꼈어가지고, 이상하게 그 교환학생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클래스가 많이 없어서 거의 강제적으로 듣는 게 많았거든요.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,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 있고, 그리고 기숙사도 같이 사니까 가는 동안 괜히 뭐 한마디라도 더 하고, 뭐 학교 얘기도 하고,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교 지나서 기숙사 오는 길에 이렇게 쭉 왔거든요. 근데 이 펍에서 또 가끔 밤에 이제 돈 내고 들어가면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. 약간 클럽, 개폐형 클럽? 그런 느낌? 그리고 이쪽 근처에 옆에 또 건물들이 있는데, 이 건물들은 다 이런 느낌이에요.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비 오면은 그냥 여기 아래로 슥 지나가면 됩니다. 이렇게 약간 우산이 되어주는 좋은 건물이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는 아파트였고, 여기는 옛날에 뭐 가게 같은 걸 했던 그런 데 같아요. 근데 헝가리도 좀 실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닫은 것 같긴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벌써 4화가 끝이 났는데요. 제가 3화까지 하면서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좀 마이크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새로 샀어요. 마이크도 새로 샀고 하니까, 네,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